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어느새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 연말 지나서 내년 초까지 이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역전세난이 심할 거다, 이런 전망 많이 나왔었죠. 있었죠. 그런데 아파트는 최근에 이 전세가가 서서히 오르고 있다고요? 네, 먼저 지금 보시는 표는요. 부동산원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 추이입니다. 네. 월별 단위로는 이 7월까지가 최신 자료인데요. 전세주 기간가 2년인 걸 감안하고 봤을 때 2년 전인 2021년 7월,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전세가가 고점으로 치닫고 있던 2년 전에 이때보다는 여전히 전세가가 많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요. 지난 2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7월의 이후로는 전세 가격이 매주 변동돼 온 추이로 10월 마지막 주까지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신 7월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역전세 위험이 아주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가격대긴 하지만 직전의 기존 보증금과 새 보증금 사이의 그 가격의 차이는 약간씩 좁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도 다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가 국토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의 경우를 분석해봤더니요. 전세가가 고점을 향해 가고 있던 지난해 상반기에는 평균 65%를 넘었던 갱신권 사용 비중이 올해 상반기에는 32%대로 급감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세값이 아예 떨어지고 있는데 굳이 상승폭을 5%로 제한하고 싶다. 세입자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갱신권 사용 비중도 조금씩이지만 상반기 이후로 다시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네. 다행이기도 한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금요일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내년에 사고 팔 때의 집값은 전국적으로 2%,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3%까지도 하락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이미 상승세로 전환한 전세가는 2%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금리도 높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정부가 내주는 조건 좋은 정책 대출도 사라진 시장에서는 매매 수요는 확실히 지금보다 줄어들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더 떨어질 걸 기대하고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또는 금리가 부담스러워서 대출을 낼 수 없는 사람들 모두 어딘가에 새는 들어야 합니다. 결국 임대차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 공급이 올해에 이어서 계속 감소세일 것도 전세 가격은 오를 걸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줄었다고 했던 2019년과 20년에도 주택 인허가 물량이 연간 48만 호 안팎씩은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8만 호, 내년에는 35만 호 정도에 그친다는 게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입니다. 전월세는 진짜 수요, 진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수요를 반영하죠. 그래서 낡은 집들, 빌려 살기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집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새 집이 많이 지어지지 않으면 결국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올해 전세 사기 많이 일어났던 다세대 주택은 좀 어떻습니까? 역전세 상황 좀 나아졌나요? 네, 방금까지 보신 아파트 상황과 여기는 다르다는 게 그게 좀 문제입니다. 올해 3분기에 수도권 연립과 다세대 주택 거래만 봐도 52.5%가 역전세였습니다. 기존의 전세 보증금보다 시세가 평균 3천만 원 넘게 하락해 있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보증금 시세가 평균 1억 원 정도 2년 전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85%의 빌라 전세 거래가 역전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같은 경우는 97%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떨어진 대로 반영돼서 원활하게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은 다행이지만요. 최근에 대형 전세 사기들에서 보듯이 매매가와 임대 보증금이 하락하는 상황에서요. 여기에 전혀 대비돼 있지 않은 집의 세입자들이 대규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게 빌라 시장의 전세 수요까지 아파트로 쏠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수요가 쏠려서 아파트 전세가는 더 오르고 빌라 시장은 더욱 얼어붙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다세대 주택 사시는 분들 피해 없도록 친절한 경제에서도 계속 다뤄주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9,500가구가 입주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중개업소로 빼곡하던 상가 곳곳에 임대 문의, 안내 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른바 집값 바닥론 확산으로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최근 한 달 사이 매물은 40% 가까이 늘었는데 아직 실제 거래량은 넉 달 전에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있던 물건들이 가격을 좀 더 올리는 거고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줄었고. 근처의 다른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도 사무실을 비운 중개업소가 눈에 띕니다. 최근의 가격 상승이 바로 거래량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됐을 때 이제 가계 경제도 좀 지켜봐서 사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등 다가구 주택 전세 거래량도 80%나 급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중개업소 가운데 임대료 압박이 심한 곳부터 휴업이나 폐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1,1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늘었고 신규 개업은 10% 줄었습니다. 점점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세 물량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 중개시장도 사실 살아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파장이 컸던 일부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이 신뢰를 떨어뜨린 가운데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다양한 직거래 플랫폼이 등장한 것도 중개업소가 설 자리가 좁아진 배경입니다. SBS 희원입니다. 서울 아현동 3,8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 가구 전세 계약이 9억 5천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같은 면적 아파트 전세가 6억 원대에 거래된 지난해 말보다 3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현재 나온 게 10개 정도 되는데 34평은 2개, 3개밖에 없어요. 24평은 한 10개 정도 나와 있고 현재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150개, 200개였어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5주째 상승세입니다. 성동구와 송파구, 용산구 등 주거 선호 지역 위주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세 사기 등에 대한 우려로 다세대나 연립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5%대까지 올랐던 전세대출 금리가 3%대로 내려온 게 한몫했습니다. 전세가 2억 8천, 3억 초반대 그런 전세 사시던 분들이 이제 아파트 3억 5천, 4억 5천 이런 데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1억을 더 대출 받더라도 안전한 데 살자 이런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역전세 난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는 건 섣부르다고 말합니다. 전세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고 빌라 등은 전세 기피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전세 시장이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고점 계약이 돌아오는 시기가 올 4분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역전세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 강남권 중심으로 10,000가구 가까운 아파트 입주로 전세 공급이 늘 거란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